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랜 연휴를 마치고 오늘 첫 거래일인 월요일 장입니다. 자, 오늘 진막 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마감 시황을 보였을지 오늘 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마감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어김없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간밤 미 FOMC 회의에서는 예상을 깨고 테이퍼링이 다시 한번 연기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는 끊임없이 밀비됐지만 기관의 매도가 더해지면서 거세지면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바로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1.72포인트 하락한 200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시험에서 상승으로 흐름 바꾸면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 저점은 1994포인트인데 빠르게 올라왔죠. 코스피 고점을 2015포인트까지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시 구간 이후 기관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코스피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오늘 종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 보합에 마감됐습니다. 1.72포인트 하락한 2003선 86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었는데 외국인의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외국인은 19거래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17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쪽에서 2시 구간 이후로 매수로 흐름 바꾸면서 82억 원 소폭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10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죠. 기관이 2,26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도 기관의 매도가 더해지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죠. 오늘 코스닥 지수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0.03포인트 하락한 527.0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초가는 528포인트였습니다. 이후 529.9포인트까지 오르게 됐는데 530포인트 회복에는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죠. 오늘 종가 역시 전강 후 약의 패턴이 나오면서 527포인트대 종가를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팽팽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14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51억 원 소폭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14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이 지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차 군단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부터 주가를 억누르는 재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었죠. 140만 원대 주가 내주면서 오늘 종가는 136만 원대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주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0.58% 약보합에 마감을 지었고요. 기아차는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 1.2% 강세로 마감 지으며 오늘 종가는 29만 5,500원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0.9% 올랐고요. LG화학이 1%대 강세, 삼성생명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종가 10만 5천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 현대중공업은 2%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는 26만 6천 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 흐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종목 있죠. 파라다이스, 카지노주가 오늘 약합니다. 중국의 여행법 개정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파라다이스 4흘째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22,050원 기록했습니다. 3.7% 밀렸고요. 반면 홈쇼핑주 흐름이 좋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GS 홈쇼핑이 1.2% 올랐고 CJ 오쇼핑이 3%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 34만 1,900원 기록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CJ E&M이 2% 이상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38,600원이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0.2% 강보합, 포스코 ICT가 1.9% 오르면서 오늘 종가 9,650원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양자 완화 축소 연기를 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원화 강세가 나오는 거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0원 30전 하락한 1,073원 80전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 회의 이후 위험 잔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연휴 기간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저점이었던 1,07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환율은 1,070원 초중반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처음 찾아뵙는 오늘,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께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2부 들어서 또 새로운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코너입니다. 수익의 달인인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달, 그러니까 괜히 동물 수달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수익의 달인의 준말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김선윤 대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달킴이라고 제가 조금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꼭 뭐 수익의 달인은 아니고요. 수급의 달인으로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원래 한 코너가 더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뭐 종목 상담이 됐던 아니면 뭐 신주인수권은 뭔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점, 모든 주식에 대한 궁금점을 다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한번 먼저 짚고 가 넘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였던 종목들 5가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중에 탑픽주 하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정말로 아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급 특징주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요, 제가 수급 특징 5가지 말씀드리고 그중에 탑픽주 하나 말씀드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오늘의 수급 탑픽주 5가지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뽑아왔는데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SM을 좀 뽑아왔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라홀딩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은 우리금융, 그리고 인터파크,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 왜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도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 종목들 중 분명히 한 종목은 크게 날아갈 수도 있는, 다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SM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SM에 제가 수급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현재 수급 상황입니다. 살펴보면요. 외인들이, 여기 보이십니까? 외인들이 현재 2만 주 오늘 들어왔고요. 기간이 7만 주 들어왔습니다. 오늘 SM은 몇 프로나 올랐나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살펴보자면요. SM 같은 경우 최근에 꾸준한 차트 흐름 보이듯이 오늘 3.2% 급등을 해줍니다. 이유가 뭐죠? 당연히 수급에 있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또 뭘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연예인들, 특히 그룹주들이, 그룹에 SM에 들어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제가 뽑아와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여러분 코라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코라홀딩스 들어보셨나요? 오늘 6.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죠? 라오스의 삼성전자입니다. 라오스의 삼성전자인데, 오늘 수급상 살펴보자면요. 자, 역시나 특히 주목해야 될 게 기간이 2만 3천 주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외인들이 11만 7천 주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적이 최근에 없었어요. 외인들이 이 종목을 싸그리 끌어잡아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역시 차트 흐름상으로 고스란히 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대형주입니다. 오늘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금융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금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몇 프로? 오늘 1.6%의 장을 마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죠? 3.6%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유는 뭐였죠? 바로, 그렇죠, 역시나 수급입니다. 자, 지금 외인들이 며칠째 사고 있습니까? 우리금융 9월 5일부터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매도가 간간히 보인다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물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이 흐름 어떻게 될까요? 차트상으로 보건데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급등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급 자체가 현재 구간대 자체로 수급을 판단하건데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급이 굉장히 외인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고점 라인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다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역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인터파크입니다. 자, 인터파크 오늘 몇 프로 오릅니까? 5.18%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인터파크가 오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역시나 수급, 퍼펙트한 수급을 보여줍니다. 자, 인터파크 지금 기관과 외인들의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감이 됐죠? 외인들 지금 몇 주? 9만 1000주. 엄청납니다. 기관은 몇 주? 22만 5천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 31만 주 매도세가 나갔어요. 다 그냥 싹 그냥 사줘버렸어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그럼 차트 흐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주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급등 양상 보여집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수급이 터질 경우에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런 수급은요,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던 수급이 터져버리면요, 며칠 더 간다는 소리예요. 이거 내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전 고점 라인 얼마? 9,200원 라인이거든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특징주. 네오위즈 게임즈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패턴적인 변화가 나타나주고 있고, 차트상으로도요, 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수급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 33,000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꾸준하게 외인들 언제부터? 9월 10일부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기관들과 전부 다 지금 빨간색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만이 좀 파란불이 들어와주면서 외인들과 기관은 빨간색이 들어와주면서 수급이 이끌고 있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나 이제서 약간 시작하는 흐름,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까지 맞춰주면서 주가 상승폭 이끌고 있다는 거죠. 요런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5개 말씀드렸는데 5개 종목이 다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만 갈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보통 확률상 수급으로는 보건데 70% 이상의 종목들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5개 종목 중에 3개 정도는요, 내일장에서 분명히 3개 이상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건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종목 한 종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종목 중에 뭘 말씀드려볼까요? 여기다가 수급에다가 뭘 더해야 되죠? 실적 더해야 되고요. 역시나 모멘텀 같이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바닥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은 SM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자, 첫날은 항상 제가 보건데 종목이 잘 갔던 것 같아요. SM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SM을 고심해서 골라놨습니다. SM 이유가 뭘까요? SM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들 가장 대표적인 요즘의 대장 그룹은 누굴까요? 소녀시대 아니죠. 누구죠? 엑소죠. 자, 엑소와 더불어서 동방신기 더불어서 여러 그룹들의 일본 투어에 대한 글로벌 투어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이 고스란히 지금 언제부터 9월달 8월 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새롭게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SM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지금 8월달 7월 말의 고점 부근이 얼마? 37,000원, 38,000원 라인입니다. 지금 급등을 주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 바닥권을 6월 바닥, 8월 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지금 무슨 패턴? W자 패턴 자체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죠. 보통 W자 패턴을 그려줘서 반등을 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바로 그 전 고점 라인입니다. 그 고점 라인을 올라갈 때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요, 수급입니다. 그런데 SM의 수급 상황은요, 정말 퍼펙트한 기관들 4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부터 계속 사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최근의 수급은 위에 머리가 아주 새빨간, 요때는 아니었지만 위에는 새빨갛단 말이죠. 확실하게 수급 변화가 보여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수급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주봉으로 보건데, 여러분 주봉 보세요. 주봉 지금 어떻습니까?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이제서야 반등 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주봉상으로 보건데도 여기 지금 시작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크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럼 SM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얼마 잡으셔야 되냐면요, 한 37,000원 아래 되면요 잡으세요. 37,000원 아래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38,0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하시면 어떨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단기 38,000원이고요. 중기로 보실 분들은 한 4만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수급 굉장히 좋은 종목 하나 말씀드렸고요. SM 그 중에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이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죠. 이거 보지 마시고요. 3분기 실적주 보십시오. 대신에 어떤 종목? 예상치보다 좋은 종목을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종목이 가는 날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달킴의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내일부터는 좀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 마디를 찾아라. 이름이 죽입니다. 예. 자, 이번 수는 마디 투자의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께서 자신의 필살기인 이 마디 투자의 비법을 또 여러분께 전수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재훈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디 매매의 신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개편하고 첫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 분석을 툴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지키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디 매매가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N자와 하락 N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 N자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빠지게 된다면, 즉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좀 단순화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매매 스킬은 단기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이용을 해서 오늘 탑픽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일단 마디 매매의 일단 탑픽주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위아, 그리고 세 번째는 CJ, 네 번째는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디 매매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놨을 때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거래량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했던 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가가 44,050원의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마디의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44,150원 정도가 좀 나오겠죠. 그렇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목표치가 다 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목표치가 찼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쉬어가는 그런 조정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형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마디의 목표치가 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17만 7천 원에 좀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된다면 그 자리대, 즉 18만 5천 원 정도대짜리가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들은 일봉을 갖다 좀 보여드렸는데요. 좀 여유 있게 좀 중기적인 관점이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스윙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 하게 된다면 분봉으로, 즉 30분봉으로 어느 정도 끊어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 상당히 단순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보조지표 이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익을 할 것이냐 쭉 밀릴 것이냐 이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종목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8,64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8,620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향후에 다가올 목표 주가는 약 9,200원 정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신뢰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마디 매매에 대한 조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이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서 수급이 양호했을 때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만 선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일단 제가 탑픽주로 꼽아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이제 새롭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삼성중공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섹터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 목표치를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순환매가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이나 섹터별로 어느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즉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 매매를 이용해서 다음 주 내일장부터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 종목입니다. 중소형주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하락 N자형으로 받고 난 이후에 저점을 형성해주고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었죠. 자, 목표치가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치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쉬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적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금일 같은 경우 다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폭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의 목표치가 약 1,150원 정도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 좋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9,530원 이하권 여기선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50원.
손절가는 짧게 9,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봤었던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17만 7천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들을 하실 거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근데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했던 목표치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약 19만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목표치입니다. 일단은 목표치는 19만 3천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17만 3천원권역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16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은 여유 있게 좀 보시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약간 이 간만 좀 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 다양한 종목군들이나 패턴들을 이용해서 마디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한 멘토분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꼭 샘플러스를 꼭 찾아오셔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신 정재훈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조금 전에 마디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렸죠.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법은 그럼 뭘 살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재훈 멘토께서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비하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종목으로 꼽았고요. 정동웅 전문가는 경기 민감 대형주 플러스 낙폭과대 중소형주,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나눠서 상황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종목으로 꼽았네요.
네, 먼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비하자고 말씀하는 정재훈 멘토의 의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은 그리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휴를 끝나고 난 이후에 일단 첫날인데요. 일단 체감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3분기 예상 실적, 즉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약세의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것, 즉 컨센서스에 대해서 사상 최고 실적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1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10조 원이라는 부분들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온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성장성과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2차전지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지원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출시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난주 미국 그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성과 기대감이 골고루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금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바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형 빅3, 3사뿐만이 아니라 피팅주까지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실적 기반형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가 있느냐? 바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주다라고 단순하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가지 변수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환율이 1,080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약 4% 밀려서 출발했었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것저것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환율적인 영향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수출주들에 대한 언급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 쪽에서도 단기 순환매 관점으로도 한 번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민감 대형주 등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동웅 전문가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장세는 역시나 대형주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뭐 마감하면서 지금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2% 가깝게 하락을 했고 현대차, 뭐 기아차는 보합권이 끝나고 현대차도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건 역시나 경기 민감 대형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증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조선, 철강, 기계 이 세 업종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업종 중에서 역시나 가장 강력한 것은 조선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나 철강이나 기계 이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오늘도 지표가 굉장히 호전되게 나왔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내나 외국계 증권가에서 3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 미만으로 이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13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하락을 한다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충격에 그리고 단기 이슈 부각에 의해서 외국인이 소폭 매도로 돌아섰지만 역시나 해외 글로벌 IT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너무나 싸다. 어떤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뭐 지금 한 7.8
8배, 8배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 다른 업체와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업체는 뭐 10배에서 12배, 높게는 15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 수준의 밸류에이션 책정받기 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동안은 삼성전자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단기 악재에 있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나 예상보다 쇼크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뭐 9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또 한 번의 하락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3분기 실적을 보고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대형주 장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너무나 소외된 국면에 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나 일부 뭐 조선 기자재 쪽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IT 관련한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는 부품주가 많이 포진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도 마감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형주가 너무 쉼없이 가지 않느냐, 한 번에 눌림목 구간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상승 피로감과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역시나 중소형 부품주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에 역시나 실적이 상향되고 좋은 업종은 역시나 스마트폰 IT 부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업종 섹터 대비 실적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맞아서 3분기에는 중소형주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중소형주가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도 역시나 기대감, 조선업종이 강하고 자동차 업종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테슬라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상승이 가파릅니다. 그렇지만 어닝 시즌을 맞아서 한 번의 조정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우량한 종목으로 이제 바닥 잡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을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요. 예, 일단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일단 환율의 변화가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스공사 참 말 많고 탈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유상증자 부분들까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부분들에 있어서 순이익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주바이르 사업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80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1,500에서 2,000억 가까이 순이익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드라에 대한 부분들, 상업 생산이 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 500억 이상의 순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수기를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지금 환율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2012년도 5월경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종목 그 환율이 상당히 좀 급락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가스공사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을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갭자리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갭자리인 1,07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1,050원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환율이 밀려 내려왔을 때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뉴스 기사도 심상치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주들이 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CJ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내수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대형 섹터들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목표치를 달성한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땐 가스공사가 어느 정도의 대안주 성격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8거래일
이틀 만에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큰 물량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 즉 한 차례 상승해주고 눌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돌파가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64,000원권역대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오늘 오후장에 좀 매기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조금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대부터 56,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5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동 전문가께서 현대중공업을 재추천하십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이미 AS와 함께 추천 사유를 듣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장 강력한 조선주 섹터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반기에는 전차군당 함께 조선주가 가장 유력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아마 주도 섹터가 변화되면서 조선주가 조선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미 이제 조선주가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조선 업황 그리고 해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5년 만에 업황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됨에 따라서 그동안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조선사들이 지금 수익이 개선되고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단계가 아니라 열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27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지만 현대중공업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자체도 제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보는 자체도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5년 만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그만큼 풍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에 걸맞춰서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와 함께 전형적으로 수주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잠깐 조정보다는 눌림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년을 생각한다면 역시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조선까지 이런 조선업종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2차적으로 29만 원까지는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유아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굵직굵직한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정재훈 멘토, 정동훈 전문가 두 분 감사합니다.